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육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1교시, 2교시 이렇게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의의 주요 교재는 태율 공부법과 현대교육 비판 이라는 책을 가지고 앞으로 대략 10주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원래 프로그램은 교육 철학 및 교육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의 주요 포커스는 교육 철학의 문제를 검토해보고 그 교육 철학 중에서도 태계와 율곡이 그리고자 했던 교육 철학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그것이 오늘날 21세기 우리나라 현대교육, 좁게는 초등교육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현대교육이 안고 있는 패러다임 문제를 전체적으로 스케치하고 이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난점, 이때 난점은 difficult point, 즉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 패러다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 차원에서 한국 교육 철학의 문제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태계와 율곡 이 두 분의 철학 사상과 교육 사상을 현재의 우리 실정으로 소환한 뒤 그 두 분이 들려주었던 철학 세계 속에서 녹아있는 교육의 21세기 지평을 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율 공부법과 현대교육 비판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머리말 그리고 제1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방식으로 오늘 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율 공부법이라는 것은 태계와 율곡을 말합니다. 이 두 분은 동시대의 인물들로서 실제 34년 또는 35년 정도의 나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계와 율곡은 사상적으로 상당 부분 공유하는 바도 있고 사상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그들이 주창한 공부의 세계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거나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공부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교육 비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현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modern education입니다. 이때 현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미국의 교수 학습 이론을 수입해서 그것을 한국적으로 토착화시킨 뒤 그것을 현장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실상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대 교육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뚜렷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교육 내용을 교수하고 아이들은 교사의 도움을 통하여 그러한 교육 내용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교수 학습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추후 밝혀지겠지만 이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장치는 지금 21세기의 지평에서 바라보면 심각한 오류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교수 학습 장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점과 심각한 난점,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는지를 나중에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시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교수 학습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오류와 난점과 함정을 극복하고 앞으로 21세기에 맞는 교육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 비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품의 뜻을 품고 있는 어떤 의미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간취, 볼간, 취할치 보고 잘 취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율 공부법과 현대교육 비판 제1교시이기 때문에 이번 1교시 시간에는 머리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때는 항상 곁에 교재를 함께 구비해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마다 페이지 쪽수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펴보면서 동시에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쭉 넘기기 바랍니다. 자, 거기 쭉 넘기다 보면 경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로고스가 나올 것입니다. 이때 경에 동그라미 쳐놓기 바랍니다. 경은 퇴계 스님의 철학의 핵심적 키워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퇴계 철학을 한마디로 응축해라. 그건 경입니다. 이때 경은 나중에 추후 설명해 주겠지만 또랑또랑 깨어 있을 경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그때 퇴계 파트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또 거기에 로고스, 진리로서의 말씀,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진리로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기질을 잘 다스리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율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 기질에 동그라미 쳐놓기 바랍니다. 기질은 인간의 욕망에서 좋지 못한 욕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좋지 못한 욕망들을 기질인데 이 기질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 기질을 잘 우리가 제어해 나가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율곡 선생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이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완성자로서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머리말을 보겠습니다. 머리말을 피면은
인간을 크게 도우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시하면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출처는 삼국유사에 들어 있습니다. 이련 선사께서 지금부터 고려 시대니까 지금부터 한 700년 정도 전에 지으신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대로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건 틀린 번역입니다. 완벽하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때 홍이 클 홍자입니다. 그래서 클홍 그래서 클홍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로서 크게라는 뜻입니다. 크게 익은 도울익자입니다. 도울익 사람인 인간간 자 클홍 도울익 사람인 인간간 사람 인간은 그냥 하나로 휴먼 빙 인간입니다. 인간을 크게 도우라 이게 우리나라 교육 이념의 핵심적 아이디어입니다. 인간을 크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이 이러한 홍익인간의 전통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교육은 홍해인간, 크게 인간을 해롭히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을 잘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건 틀린 번역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마인드로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한다. 물론 그 이롭게 한다는 것 속에는 물질적인 이로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로움도 있겠죠. 그러나 이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에코노미컬한 즉 경제적인 뉘앙스를 풍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와는 매우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 홍, 크게, 익, 도우릭, 사람인 인간간, 인간을 크게 도우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의 교육 철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도와주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교육 철학의 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홍익인간의 전통은 다 망각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실상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목격할 것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거기 1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교사건 학생이건 우리나라의 그 인성적인 어떤 질, 인성적인 표준, 인성적인 질의 저하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와 일 보세요. 다 봤죠? 교사가 초등생 여제자와 무슨 관계? 우린 사랑했다. 충격. 예와 이 샤프심 먹어라. 돈 내놔라. 동급생을 등친 초등생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어떤 막장은 광부가 탄을 캐는데 그 태안을 캐는 그 끝자리 그게 막장입니다. 그런 어원이지만 아주 갈 때까지 간 상태 그게 막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홍익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이러한 예화로 보면 예화 1과 예화 2로 보면 정확히 우리의 실상은 홍익인간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인간, 크게 인간을 해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홍해인간은 안 됩니다. 그러니 제발 홍익인간 합시다. 이른바 홍해인간을 홍익인간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장치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그것의 세계를 잘 유념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교육 철학, 그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한국의 교육 철학은 뭐냐?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유교, 불교, 도교, 이때 도교는 노장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나중에 성리학으로 발달하는데 하여간 그 다음에 불은 불교 철학, 도는 노장 철학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에는 분명 교육의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어마어마하게는 아주 크게라는 뜻입니다. 아주 크게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성리학, 즉 유교에서 출발한 성리학의 지평에서 퇴계와 율곡 선생의 철학에 집중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교육의 메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우리 수업이 채워질 겁니다. 자, 20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귤화 위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귤화 위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맥락과 우리의 풍토와 우리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수입한 외래종은 한국에 들어와서 그게 아름답게 발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이 교수 학습 장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수 학습 장치가 원래는 귤나무였다면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이식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쓰는데 거기에는 귤이 열리지 않고 탱자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이론을 금과 옥조로 신봉하고 그것을 진리인 양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쪽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양 전통에 들어있는 시막, 이때 시막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동양의 위대한 전통, 동양의 위대한 배움의 전통, 이게 시막입니다. 교수 학습과는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태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교육 이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자, 22페이지. 거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거기 22페이지 오른쪽 상단을 보면 교수 학습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 교수 학습이 현대 교육의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이 실습 가서 이 교수 학습 과정을 작성하고 실제 수업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3학년이면 코로나 때문에 실습을 못 나갈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그래서 그 교사는 학생에게 가르치고 학생은 교사를 통해서 배운다. 거기 보는 겁니다. 22페이지. 이때 가르치고 배울 내용이 KSA입니다. 이때 K는 지식, knowledge, S는 skills, 각종 기능, A는 attitude, 각종 태도들. 자, 요거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자 보세요. 22페이지 처음 제일 첫째 줄을 보겠습니다.
홍익인간은 무늬만 있지 교육 실제에서는 줄기차게 미국에서 수입했다는 거예요. 교수 학습만으로 아이들을 거세게 몰아붙인다. 요거 이야기에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요거는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현행 주류 패러다임 교수학습의 문제점을 우리가 비판적인 시선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동양의 심학의 패러다임. 이때 심학이란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배움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3페이지 보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계에 나는 이렇게 간곡하게 첨언하는 게 간언하는 거죠. 보편의 무기로 무장한 수입 담론을, 이게 미국에서 수입한 담론입니다. 한국 교육에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규라 위지의 고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21세기에 어떠한 교육을 해나가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